총장님께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책임 정치란? 책임 정치. 책임 정치라는 게 이제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치가 책임 정치입니다. 이제 정부가 의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그 신임을 하고 그 신임에 의존해 가지고 정책을 펴는 게 이제 책임 정치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 책임 정치가 실종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책임 정치를 절하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준 거지 않습니까? 책임을 정치를 절하고 국회의원을 뽑아줬고요. 그다음에 뭐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구의원, 시의원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바쁘니까 네. 내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애도 키워야 되고 내가 부모님도 모셔야 되니까 나는 또 내 역할이 있어. 그러니까 내 역할을 대신해가지고 일종의 대의 정치로 너를 뽑아주면 뽑힌 너가 책임을 지고 그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책임 정치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럼 그 책임 정치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국민들을 위한 거죠. 예, 국민들을 위한 건데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책임 정치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장관은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는 게 아니죠. 네. 총리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러면 총리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놔라 그러면 답을 내놔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를 무시하잖아요. 국회의원이 뭐 질문하면 막 싸워. 그렇죠. 실질적으로 행정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보다 약간 좀 정보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부분은 현 정치에 대한 문제점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예. 이 때문에 이 뒤에 또 책임 정치에 대한 질문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정부 하에서는 책임 정치는 실종되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뽑은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대해서 현 정부가 너무 무시한다. 그리고 좀 더 제가 좀 심한 말을 하고는 싶지만 네. 이 방송에서 제가 심한 말을 하면 제 인격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에서 그렇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현재 정치가 실종이 됐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죠. 비방 중심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이렇게 잡음이 많았던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부가 처음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통 정치하시는 부인들이 좀 참 힘들어요. 좀 열심히 하면 네.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방송 표현으로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나댄다 그래요. 설친다 그래요. 네. 아니 남편이 국회의원이지 지가 국회의원이야? 남편이 시장이지 남편이 구청장이지 지가 시장이야?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안 움직이면 또 욕을 얻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정치하시는 분의 부인들은 참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걸 시청하는 우리 구독자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거론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런데 이제 정말 거론하고 싶은 사람들이 원희룡 장관이나 네네.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관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장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끔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하겠다. 반성하고 조심하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국회에 나오면 막 싸워. 그리고 언론들이 문제예요. 네. 막 그 싸우면 그거 편집해갖고 막 유튜브에 막 올려. 국회의원들도 문제예요. 국회의원들을 왜 뽑아줬어요?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할 때 의구심들을 찾아내라.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장관이 잘못했으면 혼을 내줘라. 네. 그 자리에 맡겨놓은 게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장관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가 죽어 있어.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너무 국회의원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호통만 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국회의원이 공부도 안 하고 호통만 친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국회를 보면 이게 뭐 본말이 전도됐다? 뭐 적반하장? 도대체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보면 참 답답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에서도 그 우리 과장이나 국장들이 구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막 그렇게 하면 그 과장 국장 직위 해제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 잘났다고 하면 그런 관료들의 어떤 시스템들을 견제하고 그 관료들이 잘못하지 못하게끔 감시해라고 국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국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국회하고 싸운다. 그분들의 입을 보면 정말 가볍기가 새의 깃털 같아. 정말 이래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요. 책임을 지지 않는 관료들은 정말 무서운 사회됩니다. 우리 고대 국가 사회에서 관료제 사회가 민주주의, 의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관료 국가의 잘못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가 생겼는데 지금 의회 민주주의가 막 휘청휘청거리고 다시 관료제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갖고 다시 이런 부분들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경고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좀 세게 얘기겠죠. 네. 왜냐하면 지난번 시간에 한번 세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는 존 롤스라는 그 미국의 정치 철학자이고요. 그분이 썼던 자유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는 정치 행보를 계속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청장 시절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숭이동 성매매 여성들 탈성매매 하는 것들도 아마 소외받는 자들에게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정치의 역할들 아마 존 롤스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주안 이동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당시에 장애인 시설 이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표를 얻기 위해서는 아마 재개발 재건축을 지지하는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그 장애인 시설을 이렇게 뭐 철거를 하거나 옮겼으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는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들과 장애인 시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장애인 시설을 이렇게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면 참 이게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자리는 존경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치인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충복이죠. 여기 계신 우리 주민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정치인들을 존경하지 마시고 정치인들을 부려먹어 주십시오. 이제 정치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 서민들이 아파하거나 우리 서민들이 힘들어할 때 항상 그 자리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무거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제가 더불어민주당. 예. 지금 현재 지난 전당대회 때 인천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 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저희 인천의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렇죠. 이재명 대표님의 행보. 예. 그러면 우리 민주당은 어떤 책임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까? 뭐 이런 거 구상하고 계신 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정말 그 민감한 질문이 훅 들어와 버렸는데 네. 일단은 제가 잘은 몰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못했어요. 저희들이 무조건 잘못했고 그렇지만 이건 하나는 있어요. 사법 리스크 말만 있지 드러난 게 없잖아요. 공정하고 정의롭게 정말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프레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제가 그쪽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일정 정도 그분들이 억울해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곧바로 감옥 가는 게 우리 한국식 사법 시스템이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2, 3년 동안 언론에서 떠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 속마음은 이걸 구독하시는 우리 구독자들이 더 잘 아시리라 그럼 생각합니다. 어떤 쇄신을, 어떤 노력을 해야 지금 뭐 지지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근데 어떤 정당이든지 실질적으로 지지율이 그렇게 막 그런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를 봤을 때 한 35% 정도는 네. 보수, 네. 약간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한 30% 정도, 한 25%에서 30% 정도가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중도층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떤 여론조사에 가면 뭐 42%도 나오고 뭐 며칠 전에 갤럽인가 거기 보니까 28%까지도 떨어졌고 근데 그 여론조사라는 게 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기보다는 그 여론조사들이 계속 누적됐을 때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뭐 우리 민주당이 그 집권 여당이 아닌 상태에서 압도적인 여론을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없어요. 아무리 민주당이 잘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여론조사는 40% 넘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본 보수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중도층들 같은 경우도 자기 의견을 반영을 안 해요. 그죠? 그분들은 나중에 준엄하게 투표로서 이렇게 심판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따라가지고 일비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대신에 그것들이 누적되고 통계를 쌓이는 과정에서 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치에서 같이 필요하고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뭐 여론조사 한두 번 해가지고 뭐 당대표가 바뀐다든지 뭐 쇄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보다도 뭐 국회의원들의 어떤 기득권들을 많이 이제 좀 빼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좀 정신 차리게끔 그다음 국회의원들도 이제 국민을 보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끔 이렇게 뭐 쇄신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일단 당에서 나오는 쇄신안을 보면서 저희들은 그냥 지역에서 네. 열심히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주민들의 아픔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조금 가벼운 질문을 예.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 쪽 질문인데요. 언론에서는 지금 경제 불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금리도 올리고 대출도 규제로 위축을 시키고 있고 한편으로는 경제를 살려야 되는 행위가 국정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총장님이 행정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보야. 답은 경제다. 우리 국민들은 말입니다. 조금 내가 민주적으로 요만큼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만한 이익이 있다면 참아내요. 예전 산업화 시대 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휘둘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박정희 독재가 18년을 버틴 이유는 뭘까요? 경제가 발전을 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었어요.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보릿고개 때문에 정말 먹고 사는 걸 걱정하고 굶주림을 겪었지만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정말 소수의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주민들이 굶주림으로부터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대표님도 뭐 어리면서 쌀이 없어서 밥 굶은 적은 없죠? 있습니다.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보리밥은 먹어도 조밥은 먹어도 그런 것처럼 특히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그 예전 사회 구성체 논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제가 정치를 종속시키냐. 네. 그러면서 이 경제를 통해서 경제의 기득권자들이 자기가 필요한 대통령을 만들고 자기가 필요한 국회의원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렇게 종속시키냐. 뭐 유럽 사회 같은 경우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는 정치가 경제를
종속시키냐. 네, 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80년대 같은 경우는 정치가 경제를 이렇게 종속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마음에 안 드는 재벌들은 뭐 세무조사해 갖고 막 해체시켜버리고 막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감옥도 보내버리고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경우가 좀 왕왕 있어요. 지금 뭐 재벌들도 기업들도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인들이 정치 권력을 눈치를 보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국가의 여당 집권자는 뭘 고민해야 됩니까? 경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곧 일본을 따라잡겠다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게 언제냐면 문재인 정권 때였어요. 근데 언론이 너무 가장한 측면도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2, 3년이 지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 10위 때 경제 대국이 경제 13위가 됐어요. 올라가기도 바쁜데 오히려 내려갔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것 또한 전 정부 탓해야 됩니까? 문재인 정권 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이 모양이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현 정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현 정권에 있는 경제 관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관료들이 책임지지 못하면 그건 바로 국민 대변인인 국회에서 엄중하게 그 잘못들을 질책하고 문책하고 해야 됩니다. 1년 넘게 지났잖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자기 탓이야. 그렇죠. 자기가 잘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 금리 계속 올라가죠. 금리 올라가면 누가 좋아할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부자들이 좋아합니다. 금리 올라가면. 우리 지금 서민들 허덕입니다. 금리는 지금 뭐 대출금리 4% 5% 지금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2.6% 올라가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은 3% 4%잖아요. 그러면 실질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응? 이거는 맞습니다. 바로 국가를 책임 정치하겠다. 국가를 경영을 잘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책임지고 나왔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책임 정치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 경기도 어렵다. 정치도 지금 어지럽다. 그러면 책임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청장님의 정치적 행보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지. 저 정치적 행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정말 정치가 어려워요. 저 나라가 어려워요. 정말 위기예요. 정말 이 위기를 극복했을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고요. 이 위기에서 무너져 버리면 정말 예전에 50년대 잘 살던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빈국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이런 위기 상황을 뭐 제가 나가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정말 이런 것들을 잘 바꿀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 경제 관료들에게는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망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문책을 하고 그런 정치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또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요즘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부작과 씩씩 사부작이라는 말은 보면 진짜 조용히 조심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사부작이에요. 우리 한국말이에요. 네. 그렇게 지금 사부작 하고 있고요. 제 이름이 김정식. 식식이지 않습니까? 네. 구청장 할 때도 정말 이거는 헤쳐나가야 되겠다 할 때는 정말 결단성 가지고 헤쳐나갔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군인의 모습이 고구려 철갑 기병의 모습입니다. 정말 필요하고 저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고구려 철갑 기병의 기상을 갖고 그 만주벌판을 말 달렸던 그 고구려 철갑 기병의 용기로 한번 미추홀구를 달리고 싶고 또 대한민국도 달리고 싶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살짝 말씀드려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정치를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구청장을 이렇게 4년을 할 동안에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좀 행정가 역할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이제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 때는 뭐 정치인처럼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그렇게 또 결단코 일을 진행했는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은 전투기 조종사다. 구청장은 낡은 군함의 선장이다. 맞아요. 국회의원은 조금 이렇게 행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펴낼 때 좀 몸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직원만 해도 우리가 한 1200명이 돼요. 그러다 보면 좀 느려요. 그렇지만 느리지만 그 하력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구청장 4년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도와 법률로서 그게 막혀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뭐 해결을 해주고 싶은데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구청장을 할 때 주안일동에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빌라에서. 그런데 그 어려운 분들에게 약 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걸 구청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사인의 문제를 행정에서 예산에서 지급을 할 수가 없다. 이것들이 이제 제도와 법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바로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은 정말 법을 다루기 때문에 정말 행정에서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때 정말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 할 때도 보면 여야 가리지 않고 어떤 국회의원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예산도 이렇게 많이 이제 확보를 했는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바로 제도와 법률에 막혀갖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못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청소년들에게 책임 정치와 청소년들의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에 대한 조언 뭐 이런 거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MZ 세대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기성세들이 잘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만들었던 걸로 쓰고 있는 건가? 아니거든요. 우리 미래 세대가 써야 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빌려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20대 때는 정말 암울했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이 있었고요. 전두환 노태우 독재 정치가 있었고요. 30대 때는 IMF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우리 청년들에게는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독재 정권을 뚫고 나간다면 민주정권이 생길 거고 민주정권이 생긴다면 우리들도 나중에 행복한 삶이 보장될 것이라는 네. 어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MZ 세대들은 뭐 3포, 뭐 4포, 5포 막 포기를 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까요?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줘야 될 우리 기성 정치인들이, 기성인들이 바로 우리 MZ 세대들이 써야 될 것들을 그냥 땡겨 썼죠. 땡겨 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다못해 가지고 진짜 종자 씨라도 남겨놓고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 세대들은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MZ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말 거짓된 희망이 아니고 그 친구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 기성 세대들이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좀 그래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희망이 있어야 꿈을 그렇죠. 꾼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예, 희망이 힘이 셉니다. 네. 희망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네. 열정도 생깁니다. 네. 그런데 희망이 상실된 사회에서는 미래가 암울하죠. 네. 예, 우리 MZ 세대들 화이팅. 네. 예. 아무튼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정치행보에도 저희가 깊은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 책임정치연구소는 재미있는 정치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독과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십시오.